지금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단기로는 FOMC의 결과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 좀 체크해 보면서 12월 남은 일정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몽당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몽당님. 뭐하고 계셨어요? 미국은 미국이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어제 구글하고 AMD하고 딜을 한번 냈죠. 미국 시장에서. 구글의 AI, 제미니아, AMD의 HBM 관련 반도체 이 두 개의 이야기가 미국 시장에 큰 영향을 줬고 그에 따라서 나스닥이 또 일부 반등하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2% 넘게 상승하는 데이터를 그대로 끌고 와서 금일 우리나라 시장 움직인 업종들 테마들 보면은 당연히 반도체, 그 다음 AI 관련주들 이런 아이들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2차전지까지 함께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강한 상승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1.03% 상승해서 2517로 올라왔어요. 이제 또 121선 터치를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여기서는 리밸런싱 때문에 터치했다면 오늘은 지수 상승으로 터치한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2.11% 상승해서 이렇게 830까지 딱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위를 볼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잦아드는 모습이 오늘 개별적인 모습이었고 계속 저항을 맞을 것이냐. 다음 주면은 또 오늘 주 나오겠죠? 이번 주 다 지났고 다음 주부터 FOMC가 들어가니까 거기 결과치에 따라서 얼마나 시장을 매파적으로 발언을 해서 영향을 주느냐. 그리고 또 반대에서는 얼마나 그렇게 매파적으로 발언하는 걸 아무것도 아닌 양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리느냐. 이 두 가지의 힘이 충돌하는 게 다음 주니까 그 결과치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121선이 저항이 되든지 간에 아니면 뚫어내고 지지가 되든지 간에 양당 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냥 딱 오늘 데이터만 보면 너무 좋은 날이었어요. 근데 전일과 다음 주를 이어서 붙이면 추적을 해봐야 되는 데이터인 거죠. 자, 미국장 나스닥이 1.37% 상승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결국은 아직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에너지는 아니에요. 추가적인 에너지가 나와서 다우존스처럼 연속 상승을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저항에 걸리는 자리가 돼서 지지부진해질지 여기도 이제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코스피 200 볼까요? 삼성전자 1.54% 72,600원이고요. 이것만 보면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엔솔은 0.94%의 보합권, 하이닉스가 1.51%. 만약에 제가 그냥 들은 생각은 엔비디아에 대한 움직임 이외에 AMD나 구글 쪽의 시장 움직임들이 나왔는데 나스닥 1%에 필라델피아 2%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밖에 안 올랐다? 라고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게 주가의 상승이 재료에 대한 의미보다 좀 적은 것이 아니냐. 많이 오른다는 뜻이 아니고 적게 올라간 것 같은데 라는 뜻이 거꾸로 지금 상황이 이 지수에 대한 상황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재료가 시장에 큰 역할을 못하면서 이렇게 제한적인 상승을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도 드는 오늘의 하루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이미지적으로는 한 하이닉스 한 2%, 3% 이상의 이런 움직임이 좀 동반되거나 이런 걸 좀 그려봤는데 1.5%의 이제 상승에 일단은 오늘 마감을 했고 삼성전자도 1.5% 이러면 오늘 하루만으로 흥분할 수 없다는 게 좀 드는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2차전지도 같이 올라왔다 그랬죠. 포스코홀딩스가 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밑에 단도 다 양선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2.5%, 셀트리온 단박에 6% 상승. 정렬을 했을 때 코스피 200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셀트리온이었고 그 다음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 사부작 B 패턴으로 밑바닥에서 돌아나가는 카카오페이 61선 돌파 지지, 121선 돌파 지지에 나오면서
외인기관 쌍끌이로 주가를 올려붙이는 모습이 카카오 쪽에서 본주에서도 일부 있었고 카카오페이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거꾸로 NC소프트가 오늘 8%의 갭 하락하고 쭉 빠졌어요.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 노출된 모습 때문에 한 번에 차익 구조가 나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반도체나 AI나 로봇이나 이런 쪽이 셌기 때문에 중후장대 산업 쪽에 속하는 이제 화학이나 중공업 이쪽 섹터가 약세를 보이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코스피 200의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금, 삼성전자가 제일 많았고 두 번째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 한 5% 정도 반등을 했네요. 근데 이런 정도로 이제 시총을 유지하다 보면은 자연스레 또 코스피 200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유통되는 주식이 퍼센트가 낮은 상황에서 주가의 상승분이 버티다 보면은 지수 편입할 수 있는 기준에 차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빨리 편입돼 버리는 이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가능성이 생길 것 같긴 해요.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 오늘 26%의 강한 상승. 온디바이스 반도체 이쪽 섹터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 온디바이스에 대한 이야기가 쭉 펼쳐지면서 정배열 초입 구간을 완성을 시키고 크게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서 온디바이스라는 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용량부터 성능까지 좋아져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쪽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쪽에서 매기가 좀 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주 반도체고 금일 26% 상승하면서 단기적으로 100% 이상 올라오는 자리까지 돼서 이격이 쭉쭉 벌어지고 있습니다. KNS는 신규 상장주, 에코프로비엠, 하이닉스 이 정도네요. 두산로보틱스도 3% 정도. 그 다음 구글의 투자 유치를 받은 카페24 금일 변동성이 진짜 컸네요. 위로는 19%까지 갔었고 종가로는 9%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장세 반도체나 AI나 로봇이 금일처럼 튀지 않았을 때 시장의 상승률 시장이나 이런 데 위치에 있던 애들을 보면은 다 개별주였어요. 정치 관련주도 많았고 정치 관련주 이외에 갑자기 폐렴 관련주에 대한 순환매가 강해진다거나 또 한쪽에서는 우선주의 순환매가 강해진다거나 이런 식의 장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금일 반도체나 2차전지, AI, 로봇과 관련된 섹터가 다음 주에 소식에 의해서 시장이 연속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개별주 장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탑 30 보겠습니다. 금일 상한가가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요. 일단 딱 보자마자 드는 느낌은 1, 2, 3, 4, 5위까지 상한가가 다 시가총액이 작거나 재무구조가 좀 불안하거나 이런 애들이에요.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종이고 시총이 작아요. 그러면 금일 반도체 움직임, AMD에서 들려온 소식들, 구글의 소식들 같은 것들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가 강해지면서 저시총 관련주가 일부 순환매를 강하게 돈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다음 베셀은 말 그대로 연속 적자 기업인데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에 일부 참여를 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 한창이란 종목도 최근 보면 감자 있죠? 얘도 재무구조가 일단은 좋은 상태는 아닐 거예요. 얘네들의 상승은 원사업단이 좋아서 움직였다고 보기가 말이 좀 안 되는 상승이라서 개별주 상승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나인 같은 것까지. 그 다음 제주반도체 아까 봤던 AI 반도체. 그 다음에 부국철강은 철강주가 금일의 시장 움직임으로 보면은 저쪽에 화학, 철강, 조선 이쪽에 속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혼자 23%나 떴어요. 이거는 다른 뉴스로. 업종의 본사업이 아닌. 이거는 이낙연 의원의 신당, 창당 소식 같은 것 때문에 정치 관련주로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소룩수네요. 23% 일단 마감했는데요. 전일자의 결정을 내렸어요. 저도 처음 겪어보는 숫자예요. 14배 무상증자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아니면 도. 말 그대로 14배 무상증자에서 시대의 무슨 움직임을 한번 만들어 가든지 아니면 진짜 이걸 매매를 했다가 지옥을 한번 맛보든지. 이거는 쉽사리 나오는 이 무상증자 배수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1년 전만 해서 막 5배, 4배만 하더라도 얘네 회사 미쳤다 막 이랬는데
이 14배 무상증자 한다는 거는 그냥 결정한 건 아닐 거예요. 그냥 그 노림수가 주가를 10,000원 단위에 있는 주가를 30,000원 단까지 올려놓고서 이 자리에서 14배 무상증자를 처리한다는 거는 의도가 어느 정도 뻔히 보인다는 거죠. 낮은 자리에서 주식을 늘리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회사가 좋아지거나 호재가 발생해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낮은 자리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죠. 근데 적자 기업이 상단까지 주가를 어느 정도 올려놓은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강하게 터뜨릴 때는 말 그대로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아주 용이하게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저 37,000원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이 무증 배수로 인해서 조각조각 나서 나중에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이제 회전율을 가지고 막 유동성이 터지겠죠. 하지만 그런 움직임 속에서 돈 버는 거는 기존에 이 회사를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매도하면서 벌겠죠. 그래서 지금 무상증자 14배에서 이런 걸 따라 들어간다는 거는 경험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투자 전략 중에 메인 전략이 절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DTNCR로 얘도 뭐 한동훈 관련주나 정치 관련주 느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파맵신도 이렇게 보면은 신약개발주로서 바닥을 진짜 오랫동안 찾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별다른 소식 없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국제과제 선정이라는 재료를 시장에다 던져주고 주가의 상승분을 일으키면서 최대 주주 변경과 자금 조달 같은 것들이 후행적으로 소식이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범양건영도 부국철강 올라온 걸 가지고 와서 보면은 이것도 이낙연 정치 관련주로 움직인 것 같고요. 오픈롤도 뭐 이민청 관련 정치 관련주, 퀄리타스 반도체에도 온디바이스 쪽에 속해 있는 신규 상장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반도체 AI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아나 IDT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의 합병 관련 추진 때문에 부각받는 거고, 위메이드 맥스는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한 축, 가상화폐 시장의 강세와 함께 위믹스의 강세, 그 다음 위메이드, 네오, 위즈 홀딩스, 컴투스 홀딩스, 다날까지 이어지는 게임 관련주 코인 라인의 강세, 이 두 가지가 한참 돌았어요. IT센 이런 애들은 금 거래소 같은 거 갖고 있는데요. STO 관련주로 엮으면 것 같아요. 갤럭시 하모니트리, K옥션, 서울옥션, IT센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들이 있는 것 같고요. 효성호인비는 비료 관련주인데요. 당연히 중국에서 잘하는 사업은 원재료다. 그 원재료 중에 일부 비료에 들어가는 것들을 수출 통제한다고 하다 보니까 비료 관련주가 테마적으로 한번 튀었네요. 최근에 요소수 관련주, 금일 이런 비료 관련주, 이 모든 것들의 원칙은 중국이 원료단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미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제합니다. 우리는 원료 통제할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부딪히면서 우리나라에도 희한한 이런 테마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죠. 덕산테코피아는 아무래도 반도체 소재, OLED 소재로 지금까지 움직였던 종목인데 2차전지, 전해질, 전해액 신사업을 하면서 그에 대한 사업 부분이 미국에서 펼쳐지니까 이번에 IRA 법안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더 확장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덕산테코피아 산하 자회사 덕산 일렉테라의 북미에서 이루어지는 2차전지 소재, 전해질, 전해액 사업이 부각받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전해액 라인과 분리막 라인 두 개가 조금 더 강세 현상을 띠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SKI테크놀로지, WCP, 그 다음 엔캠, 덕산테코피아,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YBM도 교육 관련주인데 교육 관련주가 움직일 리가 없는데 했을 때는 개별이겠구나. 남선알미늄, 이낙연 정치 관련주겠거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밑에 보면은 반도체 관련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종목들이나 신규 상장주들이 쭉 들어와 있어서 오늘 반도체의 매기가 피델릭스에 영향을 준 것처럼 이런 쪽에도 영향을 줬구나 생각할 수 있고, AI 움직임이 좀 좋다 보니까 의료 라인의 뷰노도 오랜만에 11%의 반등세를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움직임 쭉 보면 반도체도 있고 정치 관련주도 있고 가상화폐 관련주, STO 관련주 여러 개가 이제 섞여 있는데, 다음 주 장세 결정이 지어지는 FOMC의 결과에 따라서 탑30 시장도 다시 한번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음 주 결과 보고 다시 월요일 날 장마감 방송에서
변화되는 건지 연속성을 가져가는 건지 우리가 좀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12월 벌써 8일이에요. 12월 달은 올해를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해이기도 하고 2024년을 준비하는 해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지수 상태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우리의 바램을 많이 듬뿍 넣은 것 같고 조금 더 조절하고 관리하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너무 지금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단기로는 FOMC의 결과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 좀 체크해 보면서 12월 남은 일정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은 좀 푹 쉬시고 월요일날 시장 데이터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노래요. 노래?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파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 가입 돼 있지? 보험 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